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의 이지영입니다. 이번 주 브라운과 그레이의 색채 심리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골드하고 실버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골드는 역사적으로 매우 부유함과 행운을 상징하는 컬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기운, 외향적이며 사교적인 컬러고 넘치는 자존심과 자신감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스럽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였고요. 실버는 음의 기운과 여성적인 성격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귀금속으로 배색이 자유로우면서 모던하고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컬러라고 했죠. 그래서 모던한 현대적인 감각의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3차시 브라운과 그레이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브라운과 그레이의 예술작품과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브라운과 그레이 컬러에 관련된 상징성과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기 코너인데요. 브라운과 그레이로 된 성공 컬러 심리 마케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브라운과 그레이에 대한 각 문화권별의 컬러 상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컬러 심리를 활용한 뷰티 브랜드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운에 대한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많이 있죠. 브라운 컬러에 대한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뉘앙스에 따른 컬러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먼저 브라운에 대해서 재밌는 영상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실까요? 갈색은 분노 조절의 실패나 좌절에 대한 경험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해 퇴행하려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만약 아이가 갈색을 사용한다면 부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성인에게는 편안함, 휴식 같은 이 안정적 심리 상태를 추구하는 이 심리가 반영되는 거죠. 또 갈색은 충동과 억제의 양가적 태도를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이 있죠.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브라운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라운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 브라운이라는 컬러는 구리를 의미하는 브론즈에서 왔습니다. 브론즈의 어떤 갈색의 의미고요. 한국에서는 이 갈색은 갈이라는 말은 털옷의 갈이라는 의미에서 온 뜻이고요. 또 제주도의 전통적인 천연 간물 염색 옷을 가롯이라고 또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간물을 들어서 햇빛에 말리게 되면 빛에 발해요. 갈색으로 된 염색된 옷이 나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몸에도 굉장히 피부에도 좋고 작업하기도 굉장히 그러면서 질기고 옷감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전통적으로 그 제주도의 바닷가 바람에 맞는 그런 염색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색의 상징과 심리를 보면 브라운 컬러의 심리가 재미있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브라운 컬러에 대한 컬러에 담긴 심리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실까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죠? 자, 이 갈색은 빨간색과 초록이 혼합된 색상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사실 충동과 억제 사이에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컬러인데, 또한 갈색은 오렌지색과 파란색을 혼합해서도 만들 수 있는 색상이에요. 이런 혼합색은 유아동의 어머니와의 갈등을 시사한다고 하는데요. 막스 루션은 이 갈색이 신체적인 증상에서 오는 불편한 경험에 대해서 감정적인 안정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색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색상 검사에서 이 갈색이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갈색이 전쟁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색상 검사를 토대로 해서 루션은 갈색을 비슷한 또래와의 교우 관계, 즉 비슷한 것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안정감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정의했어요. 이 브라운 컬러의 특징을 보면, 브라운 컬러는 자연과 나무, 흙, 사람과 머리, 눈, 피부 색소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 단순하고 자연에서 오는 가까운 컬러이고, 풍요로운 들판과 대지를 연상시키는 컬러며 가을을 연상시키는 대표 컬러입니다. 보는데 피로감이 없고 친밀감을 주면서 부드럽고 친근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주죠. 그리고 성실감, 편안함, 겸손함, 안정감을 주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테리어를 하면 가장 무난하고 선호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갈색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색이라고 하네요. 다른 원색과의 배색은 조화롭지 않고 이질감을 주면서 평범하고 촌스럽고 가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남의 비율을 잘 맞추는 색깔이다,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속물의 색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이 갈색과 관련된 한번 단어를 살펴볼게요. 자, 구릿빛 피부는 굉장히 섹시하고 건강미 넘치는 피부. 갈색 가전은 방과 거실에서 사용하는 갈색으로 된 TV, DVD, 오디오, 홈시어터를 말하고, 백색 가전은 주방에서 쓰는 가전제품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갈색 목요일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인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할인 행사로 유명한 날인데 요즘은 목요일부터 할인을 들어가기 때문에 갈색 목요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 찰리 브라운은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역경이 있어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브라운 아웃이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옛날 전구색인 갈색이 사라지는 정전, 절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지만 요즘은 익숙하고 잘 기억할 수 있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를 브라운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브라운 썸브는 뭐냐면 원해의 재능이 없는 사람을 브라운 썸이라고 하고, 반대로 그린 썸은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색의 상징에 관련된 아동 심리를 보면 갈색을 고집해서 쓰는 어린아이들은 모성애의 결핍과 관련이 깊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정의 욕구가 강하고 더러운 거를 싫어하고 물욕, 금중욕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동색인 경우에는 극도로 애정 부족이고 항상 불만이 많고 자기 주장을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갈색은, 남성은 갈색이 약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갈색은 음의 기운이 강해서 남성을 은연중에 유혹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이 주 고객층이라면 간판이나 외장은 물론 실내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이 갈색 브라운으로 꾸밀 경우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크아웃 매장, 특히 커피숍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경우는 갈색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약간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의 테라피를 보면 자연 친화적이면서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분과 수면, 면역성을 좌우하는 트립토판 아미노산의 산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없애주면서 만성 피로감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갈색 컵에 마시는 경우 이 칼슘과 비타민C 흡수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컬러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는 자연계에 젖은 색조, 거부감이 없고 안정감과 편안함, 솔직함과 불안함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다. 그러나 이 갈색이 아까 부정적인 효과 말씀드렸듯이 이 메마른 색조가, 건조한 색조가 메마른 공허함이나 또는 쓸쓸함을 주기 때문에 활력과 에너지를 감퇴시키는 효과도 있더라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자, 브라운에 얽힌 성공 마케팅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갈색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흙, 대지 등 정말 내추럴한 자연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요. 가을의 풍성함과 충만함, 그리고 성숙, 풍요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생동감보다는 좀 무난하고 편안하면서 중후한 느낌을 주는 색이에요. 그 외에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커피, 잘 구워진 빵, 또 초콜릿, 위스키 등 뭔가 고급스러운 미각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색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톤에 따라서 밝은 라이트 브라운은 자연스럽고 온화한 이미지를, 그리고 어두운 다크 브라운은 안정적이고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갈색 계열의 범주 안에는 카키, 세피아, 엄버 등의 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카키는 우르드어로 흙이라는 뜻이고요. 영국군의 군복색을 일컫는 색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군대의 상징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팔로우는 바랜 카라멜 황갈색으로 시들어버린 나뭇잎이나 풀색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컬러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요. 문학작품 등에서 말을 묘사하거나 또 팔로우 사슴을 언급할 때 등장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별그램의 팔로우만 떠올리지 마시고 또 팔로우 컬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엄버는 인간이 쓴 염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렘브란트 같은 바로크 시대 화가의 명암 대비 화법으로 유명하죠. 또 세피아는 오징어 먹물로 오랫동안 화가들의 안료로 쓰였고요. 시인이나 작가들이 세피아 잉크를 사용해서 글씨를 썼다고도 해요. 근래에는 여러분이 사진 보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필터 중에서 세피아라는 필터가 있죠. 그것으로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깊고 진한 느낌을 전해주는 편안한 갈색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촌스럽거나 보수적이고 쇠퇴하는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오늘도 역시 브라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살펴볼게요. 갈색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답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갈색병으로 잘 알려진 에스티로더, 그리고 가을의 상징인 듯한 트렌치코트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버버리, 또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초콜릿 브랜드인 고디바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열하고 보니까 대부분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또 10대, 20대들에게는 라인 프렌즈의 브라운 캐릭터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도 인테리어에서는 유행을 타지 않고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고자 할 때 브라운을 활용하고요. 또 비즈니스에서는 차분함과 포용력을 어필하고자 할 때 브라운 계열의 수트를 입기도 합니다. 또 퍼스널 컬러 아시죠? 퍼스널 컬러에서는 피부색에 맞는 헤어 컬러나 아이섀도우 컬러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브라운 컬러를 접할 수가 있죠. 최근에 존슨앤존스의 밴드에이드에서 다인종 피부색을 고려한 밴드가 출시되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외적인 부분 이외에도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갈색을 들여다보면요. 갈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정적이고 고든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특히 밝은 톤의 브라운이나 베이지 톤을 선호하는 사람은 수줍음이 많고 정이 많아서 좀 이타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동적이거나 개성이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포인트 컬러로 생기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켜서 만든 이 브라운 컬러의 성공 마케팅 캐릭터는 이런 찰리 브라운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친근하고 또는 고급스럽고 풍부한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는데요. 찰리 브라운, 우리나라 한국의 브라운 캐릭터, 브라운, 귀여운 브라운.
과묵하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브라운 해가지고 카카오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브라운 면도기.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브라운 면도기라는 이름을 만들기도 했고요. 자, 에스티로더의 신화이죠. 갈색병 화장품. 바비 브라운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루이비통의 브라운 컬러의 가방들, 제품들. 그리고 맥주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병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맥주의 상징처럼 돼버렸고 초콜릿, 커피, 구운 빵, 쿠키, 브라우니 등이 이런 브라운 컬러에 얽힌 맛있는 컬러들이죠. 제품들이죠. 자,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은 이 갈색병의 신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원래 본명은 Advanced Night Repair Eye Synchronized Complex예요. 근데 이렇게 긴 이름을 그냥 갈색병으로 만들면서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1분당 3병이 판매되는 초히트 상품이고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고농충, 엑기스, 고기능이 연상되는 이 갈색톤과 조화를 이루고 골드 컬러를 통해서 전 세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열망을 충족시킨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비 브라운의 성공 마케팅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이 바비 브라운의 창업자는 바비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바비는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고 92년 그녀만의 독특한 옐로우 톤 베이스로 만든 파운데이션 스틱을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 10가지 색상의 립스틱과 또 페이스 메이크업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바비 브라운의 메이크업 특징 보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전략 보면 고급스러운 이미지, 지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색조를 지향해서 그래서 바비 브라운이라고 이름도 짓고 마케팅도 그렇게 전략을 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미국에는 마리하나 브라우니가 있어요. 이 브라우니는 브라운색으로 된 아주 쫀득쫀득한 맛있는 간식이죠. 원래 이 브라우니는 그 초콜릿 빵을 구우려고 했는데 그 부푸는 역할을 하는 베이킹 파우더가 없어서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고 만들었더니 이렇게 약간 부풀다기보다는 쫀득쫀득한 느낌의 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진한 초콜릿 맛과 쫀득한 부드러운 버터 맛이 특징이고요. 우리나라의 된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이 응아의 대변 은어로 자주 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마리화나 브라우니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네,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마리화나를 식품에도 넣을 수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한국인이 먹으면 감옥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피검사에서 나타나니까. 절대 마리화나 브라우니는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면 누군가가 브라우니를 굽고 있군이라는 미국식 표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네. 자, 다음은 그레이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레이 컬러의 유래와 예술을 보면 고대에 처음으로 기록된 그 회색의 이름은 이 기원전 700년 전에 기록이 됐고요. 고대와 중세 시대에 회색은 털이 없는 양모의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부와 빈곤층에 가장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색이었고 수사들에 의해서 착용된 아주 겸손하고 빈곤하고 검소한 의상의 색상이었어요. 르네상스하고 바로크 시대에는 회색이 패션과 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작했고 이 검은색은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귀족색이 됐기 때문에 회색과 매우 조화가 됐고요. 유화 그림에서는
그림자를 그리는 기술로 표현이 됐어요. 회색이. 그리고 금색과 피부색을 배경색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 금색과 피부색의 배경 그림자색으로 사용됐다라는 거. 자, 18세기와 19세기부터는 세련된 의상색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 그레이는 이미지가 변하게 됩니다. 자, 19세기 이후 여성과 남성복의 조끼와 코트의 색상으로 매우 애용되는 컬러가 되었어요. 이 회색의 특징을 보면 남성 1%만이 좋아하는 특성이 없는 색으로 나타났고요. 우울한 감정의 색, 불친절의 색, 이론적인 색, 오싹하고 잔인하고 무감각한 색, 은밀한 색, 인색과 시기의 질투색, 회색 애호가는 마치 생명일 수도 있다. 사실 인구의 전 5%가 생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색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회색이 좋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 노년의 색이다. 망각과 과거의 색이다. 가난과 겸손의 색이다. 질났고 거친 색이다. 또는 재봉사의 옷색이다. 남성적인 색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회색의 특징과 아동 심리 보면 이 순수한 회색은 보수적이면서 조용하고 고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황량함, 지루함, 수동성, 무생명의 분위기를 나타나기도 해요. 이 회색은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긴장도 안심도 아닌, 이조저지도 아닌 양면을 가지고 있고요. 회색지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분명함을 갖지 않는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색을 선택하는 아동의 심리를 보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경계심이 강하고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억압당하는 느낌을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아동이고, 냉정하고 내성적이고 경계심도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탈 수도 있고, 아주 밝은 회색은 흰색과 같은 상징이 나타나기도 해요. 사실 이제 완벽한 흰색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흰색은 아주 밝은 회색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흰색과 같은 상징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어두운 중간의 색이나 어두운 검정에 가까운 회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을 살펴보면 조심스럽고 분별력이 있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도움이 되고자 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렇게 착한 마음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좀 자신이 없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을 숨기고 있는 그런 회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성실하고 균형 감각이 뛰어난, 연애에 있어서도 조금은 솔직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다. 밝은 회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밝은 핑크를 선호하는 여성하고 궁합이 잘 맞다고 하고요. 검은 회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레드 컬러와 잘 매칭되는 사람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모험,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만이 하나 일이 잘못되더라도 위기관리 능력은 뛰어난 성격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회색과 건강을 살펴보면 신중한 성격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기도 하고요. 새로운 영역이나 장소에 대한 탐색을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에너지 소비, 운동도 절제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 되기 쉬워요. 신중하고 성실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남성은 회사원과 관련된 직무가 잘 받고, 여성은 비서나 교사나 간호사 등의 업무가 잘 맞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회색 마케팅의 사례를 보면 이 금호하고 아시아나라는 회사가 같이 만나서 요즘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로고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을 담은 CI예요. 아시아나 항공은 유니폼을 이렇게 회색으로
바꾸어서 겸손과 무관심과 관련된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느낌을 주면서 새로운 색 디자인으로 국내선 승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레이 컬러 코디에 대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레이가 중립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그레이를 따뜻한 그레이로 봤을 때 또는 차가운 그레이의 컬러로 봤을 때 어떤 피부색의 그레이를 잘 코디하면 좋을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레이다 보니까 이 그레이를 어떤 피부톤에 맞춰서 잘 코디할 수 있을지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 재밌게 보실까요? Baby, keep the light on for me, I'm coming home. Know I got you forever wherever I go. I feel like I'm high. Oh, and I 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한 끗 차이로 센스 있어 보이는 그레이 컬러 코디인데요. 그레이 컬러는 블랙 다음으로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이기에 다들 한 벌씩은 옷장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레이 컬러도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웜 그레이, 쿨 그레이, 따뜻한 톤의 그레이 컬러와 차가운 톤의 그레이 컬러가 존재합니다.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울리는 분위기나 컬러 조합도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잘 배워가신다면 그레이 컬러를 좀 더 센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한 끗 차이 내 걸로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레이 컬러를 세분화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보는 그레이 컬러는 무채색의 영역인 노멀 그레이와 따뜻한 톤이 섞인 웜 그레이, 차가운 톤이 섞인 쿨 그레이가 있어요. 웜 그레이는 노멀 그레이 컬러와 옐로우와 레드가 조금 섞여서 따스한 느낌의 톤을 가진 컬러들과 잘 어울리는데 주로 아이보리 컬러나 버건디, 오렌지, 레드 같은 따뜻한 톤의 컬러와 매치가 잘 되는 편이죠. 고급스러운 이미지, 차분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 쿨 그레이는 노멀 그레이 컬러에 블루가 섞여서 차가운 톤의 컬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데 스카이 블루, 블루, 퍼플, 비비드 그린 같은 차가운 계열의 컬러들과 매치가 잘 됩니다. 도시적인 느낌, 차가운 느낌, 시크한 느낌이 드는 컬러죠. 그레이 컬러는 색이 없는 무채색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컬러에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노멀 그레이일 때의 이야기고 사실 우리가 가진 옷들은 웜 그레이나 쿨 그레이도 많습니다. 가끔씩 그레이 컬러를 활용해서 코디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떠 보이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죠. 웜 그레이에 차가운 톤을 매치하거나 쿨 그레이에 따뜻한 톤을 매치해서 그래요. 그레이 컬러에도 따뜻한 과 차가운 느낌에 따라서 미묘하게 한 끗 차이로 달라지니까 웜 그레이와 쿨 그레이를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보면 블루 그레이나 그레이시 블루처럼 합성으로 된 컬러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블루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쿨 그레이에 속하는 컬러고 이렇게 이름까지 표기해주면 코디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베이지 그레이는 대표적인 웜 그레이 컬러인 만큼 따뜻한 계열의 컬러들과 톤 매치를 하면 예쁘게 코디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입게 되는 그레이 컬러의 범주에 있는 옷들도 노멀 그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웜 그레이와 쿨 그레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가신다면 미묘한 한 끗 차이로 센스 있는 코디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이 컬러를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무채색 컬러의 안에서 배색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무채색으로는 블랙, 차콜, 그레이, 화이트가 있죠. 그레이 컬러를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블랙과 화이트를 조합하는 건데요. 그레이 컬러의 팬츠에 블랙, 화이트 컬러의 옷을 조합했는데요. 이러면 크게 색상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레이 컬러를 활용하실 수가 있죠. 블랙, 화이트는 어디에 매치해도 실패하지 않는 기본 컬러니까요. 조금 더 센스 있는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신다면 같은 무채색 안에서 톤을 좀 다르게 해서 조합을 해보세요. 그라데이션 배색이 들어간 니트에 차콜 컬러의 슬랙스와 스니커즈를 매치해줬는데요. 그레이 톤만 가지고도 좀 매력적인 컬러 배색을 뽑아낼 수가 있죠. 차콜과 그레이 컬러를 조합을 해도 매력적인 색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무심한 듯 시크하면서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고 싶다면 차콜과 그레이 컬러를 조합해오세요. 흔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끗 차이로 룩에 센스가 묻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웜 그레이와 쿨 그레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가셨다면 쿨톤과 매치하기 괜찮은 컬러로는 노멀 그레이와 쿨 그레이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쿨톤은 네이비와 블루, 스카이 블루가 있는데 그레이를 조합하면 도시적인 느낌, 시크한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이 컬러와 네이비를 조합하면 색 대비를 활용해서 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 체형적으로 숨기고 싶은 부위가 있으시다면 어두운 컬러를 숨기고 싶은 체형에 활용을 하시면 체형 보완까지 신경 쓸 수가 있겠죠. 요즘 비비드한 컬러의 트렌드가 돌아왔죠. 비비드한 블루 컬러에 그레이
컬러를 매치하신다면 트렌디한 인상까지 줄 수가 있어요. 비비드한 컬러를 받쳐주기 좋은 컬러로 그레이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스카이블루 컬러의 셔츠는 유행템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꼭 블랙 슬랙스와 매치할 필요 없이 그레이 컬러의 팬츠와 매치를 해서 색 조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웜톤과 매치하기 좋은 컬러로는 노멀 그레이와 웜 그레이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웜톤으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는 베이지, 카멜, 아이보리가 있죠. 그레이와 함께 코디를 하신다면 보다 차분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지와 그레이에 톤을 맞춰서 코디를 하시면 색 대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분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색이 없는 노멀 그레이나 따뜻한 톤을 머금은 웜 그레이 컬러를 매치해 주셔야겠죠. 베이지 그레이와 카멜 컬러를 조합한 코디인데요. 지금처럼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레이 컬러의 팬츠는 카멜색과 조합을 해보세요.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레이 컬러와 아이보리 컬러를 조합해봤는데요. 푸른 게 없는 웜 그레이 컬러를 활용해봤어요. 웜 그레이와 아이보리 컬러의 조합은 뉴트럴 컬러의 조합인 만큼 질리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레이 코디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그레이가 또 안 어울릴 때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면서 여러분들도 멋진 가을 멋진 그레이로 한번 코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패션에서 이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의상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를 많이 입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그레이로 멋쟁이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 로고에 담긴 컬러의 의미, 인지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세상엔 정말 많은 기업이 있죠. 그런데 어떤 색깔을 딱 보면 그게 어떤 기업인지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함께 해볼까요? 검색할 때? 맞아. 저렴한 가구의 느낌이... 그래. 스마트폰? 맞아. 뭔가 조립하고 싶은 색인데. 맞아. 그 컴퓨터... 그래. 직구하기 좋을 것 같은... 맞아. 이거 검색하다 봤죠? 그래. 이거 영화 볼 때... 맞아. 자, 당신은 몇 개를 맞추셨나요? 생각보다 맞추기 쉬웠나요?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로고, 즉 CI에 자사를 상징하는 색깔을 담기 때문이죠. 오늘의 진짜 이야기, 바로 기업의 로고, 색깔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의 눈은 수많은 것을 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저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때 눈에는 책의 질감, 글자의 색, 뒤로 보이는 바짓단, 지저분한 바닥이 모두 눈에 들어오지만 실상 보는 건 읽고 있는 글자뿐이겠죠. 그것만이 책을 읽을 때 유의미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받아들이는지 연구하는 학문, 즉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눈에 비친 모든 정보 가운데 무려 최대 90%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지금 눈에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서 당신이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당신의 생각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이죠. 눈에 들어온 정보를 모두 받아들이고 기억한다면 그 정보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천재거나 그럴 수 없어 미쳐버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정보 가운데 색깔은 유독 다른 정보에 비해 뇌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모양이나 형태,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기업도 색깔로는 기억하기 쉽다는 뜻이죠. 스타벅스 로고의 그 유명한 사이렌 모양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초록색 간판의 커피숍이 스타벅스라는 건 기억하기 쉬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인지심리학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이른바 컬러 마케팅, 바로 색깔을 이용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는 마케팅 방식이죠. 컬러 마케팅은 음식에도, 상품에도, 포장지에도, 매장에도 적용되는 마케팅 방식이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 기업의 CI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 인터넷에, 텔레비전 광고에 이 세상에 걸쳐 수많은 상표 가운데 자사의 이름과 상품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기업은 무슨 색을 주로 사용할까요?
많은 기업이 파란색 계열을 좋아합니다. 대개 파란색은 친숙하고 성실하며 선진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특히 파란색은 세계적으로도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색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꿈꾸는 기업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한편 빨간색은 눈에 잘 띄고 정열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창조적인 이미지를 원하는 기업이 빨간색을 선택합니다. 전적으로 사장님이 좋아하는 색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로고를 눈에 띄고 호감이 가는 색깔로 만들기만 하면 끝일까요? 당신은 각종 색깔에 담긴 의미, 좋아하는 색깔로 보는 심리 테스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색깔의 의미는 사실 우리의 경험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화장실 앞에 서보세요. 당신은 어느 쪽 화장실에 들어가야 할까요? 잠시나마 당황하셨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남녀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고 말 테니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의식 중에 쌓아온 경험들이 색깔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아까 파란색이 세계적으로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색이라고 한 이유도 알 수 있겠네요. 고개를 들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반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처럼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 이미지가 확연하게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인지심리학 이론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한 기업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색깔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경쟁자들이 모두 빨간색 로고를 선택했다면 아무래도 다른 활로를 찾아야겠죠. 즉 어떤 색깔에 대한 그 기업만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마케팅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숙한 색깔이 있습니다. 녹색의 직사각형을 보면 무언가를 검색하고 싶고 노란색을 보면 무언가 메시지가 와 있겠거니 기대하게 되죠. 같은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조금 다른 것도 특정 파란색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컬러가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로 행운의 불을 추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색병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적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제품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1번 스타벅스, 2번 에스트로더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3번 브라운 면도기, 4번 맥주의 햇빛 차단 갈색병.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려나요?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에스트로더의 갈색병이죠. 본명은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싱크로나이즈 콤플렉스라는 이름의 긴 이름을 가진 화장품인데요. 갈색병으로 더 유명하죠. 자, 과거 회색 이미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농부와 빈곤의 상징이다. 경계적인 중립적인 색이다. 우조적인 그림자의 색이다. 냉정하고 내성적 외로움의 색이다. 젊음과 건강을 상징한다. 네,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네, 답은 5번이죠. 네, 과거의 회색은 노인과 망각과 우울을 상징하는 컬러였어요. 지금 요즘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컬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한다고 젊음이나 건강을 상징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평가하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학습 정리 및 학습 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브라운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고급스러운 마케팅 이미지를 가진 컬러면서 브라운 마케팅으로 성공한 상품과 브랜드는 특유의 진한 맛, 친근한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레이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컬러로 빈곤과 가난을 상징하고 노년과 망각을 의미하는 컬러인데 중립, 냉정, 불친절, 이론, 인색과 시기, 외로움, 경계의 색이기도 했어요. 그레이는 현대적인 이미지는 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컬러로 세련되고 강렬한 유채색과 배색이 자유로운 장점을 가진 색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1주자 뷰티와 상담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